안녕하세요.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로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TLB라는 업체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이 PCB 쪽, 이 소재 쪽이죠. 이쪽 소재나 이제 재료, 원재료 쪽을 맡고 있는 회사인데, 이 업체는 반도체 장비용 그 PCB 제조나 또 이런 쪽에 들어가는 이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이제 소모품은 이제 PCB를 만드는 업체죠. 그리고 이 메모리 모듈이나 SSD 모듈에서도 PCB를 제조합니다. 즉, 그 고부가 가치 PCB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TLB 같은 경우는 원래 대덕전자에 있었지만 대덕전자에서 독립을 했죠. 그래서 이제 분사해서 만들어진 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 고부가치 PCB 쪽에서는 뭐 경쟁력이 있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술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주력이 이 메모리 모듈, 그다음에 SSD 모듈 쪽인데요. 이 메모리 모듈 하면 DDR5 해가지고 지난 뭐 이전부터 이제 이런 메모리 모듈 중에 가장 고부가치 제품을 알려져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HBM이 나오면서 이 DDR5는 좀 한 단계 밑으로 내려온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도 이제 이 주로 메모리 모듈을 납품하고 있고 또 만들고 있고, DDR6에서도 차세대죠. 차세대 그쪽에서도 PCB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CSL 반도체의 PCB도 여기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 SSD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AI 그 데이터 센터에 이 SSD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메모리 모듈인 소캠 메모리를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그 TLB에서 PCB를 만들어냈죠.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 향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엔비디아가 자신의 AI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런 그 AI 반도체 이제 가속기에 이 소캠을 말 그대로 이제 자신들의 그 고성능 저전력 그 제품으로, 그러니까 반도체로 이걸 사용하겠다, 메모리 반도체로 사용하겠다 해서 이거를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시장에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 엔비디아가 원하는 그 사양의 그 소캠을 만들어낸 것이죠, PCB를. 그만큼 TLB가 그 기술력도 있고 또 생산 능력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만들려고 엔드 유저인 삼성전자다, SK 하이닉스나 또 엔비디아 같은 엔드 유저가 이 수요로 하고 있는 이러한 제품들을 제때 만들어서 양산을 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PCB 업체인 겁니다. 지금 TLB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생산 공장 및 연구소, 그다음에 판매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쪽은 뭐 글로벌 파트너를 모두 상대하고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즉 3대 메모리 반도체를 모두 고객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력이 있는 회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요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지 메모리 모듈하고 SSD인데, 이 인쇄회로 기판이 전체 매출액의 100%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올해 1분기 제품 매출 구성을 보면 이 SSD 쪽이 39%, 그다음에 메모리 모듈 쪽이 52%를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메모리 모듈이 그 비중이 많은 상황이고, 그때 이제 DDR5가 이 주력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서버용으로, 이제 AI 데이터 서버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쪽에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관련된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 1분기지만 매출 외형도 늘고,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고, 당기순이익도 2억대에서 8억대로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근 들어서 이제 AI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AI 데이터 센터용 이 SSD 이쪽이 수요가 많아지고 그 생산량이 많이다 보니 이런 고부가치 제품들을 양산을 태우게 되고, 양산을 태우면 이제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 특수관계인 보면 30%대 점유율을 그러니까 30%의 지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은 안정되어 있는 회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TLB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샀다 팔았다를 계속하면서 3%대 지분과 2%대 지분에 머물러 있는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존에 그다음에 DDR5나 이런 주력 제품의 생산이 시장에서 이제 가전 쪽이나 전기전자 쪽에서 이 수요량이 이제 안정된 모습, 즉 뭐 점프업을 할 만큼 갑자기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이제 그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하지만 AI 관련 투자가 늘어나고 우리나라도 이제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셨고, 이제 이건 대선 공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관련해서 내수 시장이 크게 열리게 되면 여기에 TLB 같은 경우는 수익을 볼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죠. 지금 TLB 같은 경우는 이 AI 센터에, 그러니까 AI 산업에 대한 이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많이 올랐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주가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거는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그런 삼성전자가 제 역할을 못 해주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그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이 업계 1위로 1분기 때 올랐으면서 여기에 이제 TLB가 때 이제 대응을 잘 못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뭐 그 이후로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TLB 쪽에서도 다양한 제품들, 이제 고부가치 뭐 DDR5뿐만 아니라 그 HBM 반도체 쪽도 이 PCB를 생산을 하고, 또 CXL 차기 제품에 대한 이 테스트베드 물건도 상품 이제 샘플이죠. 또 만들어내면서 그 TLB에 대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지금 1분기 실적만 놓고 볼 때는 16,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직까지 규모의 경제, 지금 500억대 매출이지만 단기 순이익이 8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낮은 겁니다. 최소한 이제 한 5%라면 25억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적은 거죠, 순이익률이. 그만큼 이 고부가치 제품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양산을 태우는 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양산이, 이런 회사들은, 부품 회사들은 양산이 늦어지면 그만큼 개발을 하고 나서 개발된 비용은 먼저 들어가는데 양산을 통해서 개발비를 회수하는데 시간이 더 뒤로 연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띠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TLB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개발만 하고 있고 양산을 태우지 못하고 있는 CXL 이쪽 PCB 같은 경우는 그 말 그대로 이제 개발비가 그냥 그 개발비로 이제 매몰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CXL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올 하반기부터, 어쩌면 삼성전자 내년 상반기부터 양산을 태우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돼야만 이제 실적을 제대로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TLB 같은 경우는 제품을 다 개발해 놓고도 이 엔드 유저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양산을 태우지 않아서 오히려 실적이 뭐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하반기로 갈수록 TLB는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TLB가 지금은 좀 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